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인간의 실수로 분명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핵폭발이 지구의 멸망을 앞당길지, 전쟁이 지구의 생명을 단축시킬지, 자연스럽게 노화된 지구가 폭발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지구가 종말한다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구 종말과 함께 멸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행성을 찾아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주를 개척하는 것이 이러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지구를 찾아 삶의 터전을 이루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식량인데 식량이야말로 의식주 중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인류는 언젠가 다가올지도 모를 새로운 터전에서의 생존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씨앗, 즉 종자를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드뱅크, 한국어로 종자은행입니다. 그러나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종자를 저장하는 종자은행과는 달리 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밀스러운 시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쟁, 핵폭발 등 예상치 못한 지구 종말에 대비해 현대판 노화의 방주를 만든 것이죠. 바로 종자를 뜻하는 시드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를 합쳐 건설된 시드볼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딱 두 개의 시드볼트가 있는데 하나는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섬의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자리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절에 봉안된 조선시대 불상에서 천년 전 식물이 발견됐습니다. 불상의 뱃속이 시드볼트가 되었던 것일까요? 어떤 불상이기에 천년 전 식물을 뱃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에 불상 하나가 맡겨집니다. 부산 원광사에 봉안된 이 불상이 연수원에 맡겨지게 된 것은 불상 등을 안치하기 위한 받침대, 즉 대자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뢰받은 불상의 보존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살상의 높이는 67cm이며 관음보살이라고 밝혀졌고 목불이었기 때문에 수종을 확인해 보니 얼굴과 몸체는 소나무, 팔과 다리는 은행나무로 각각 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통 목불은 한 종류의 나무로 제작하는데 소나무와 은행나무로 각각 제작했다는 것이 좀 특이할 뿐이었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뱃속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됩니다. 복장유물이란 불상을 만들 때 불상에 넣는 유물로 보통 금이나 은과 같은 보화나 서책 등을 말하는데 많은 불상에서 발견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에서는 특이한 복장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관음보살의 뱃속에서는 각종 보석, 유리제품, 직물조각, 청겨자씨 등등 무려 47종의 복장유물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복장품을 확인하던 연구원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복장유물 중에 인삼이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복장품에는 보석이나 발원문 등을 넣는데 인삼이 들어갔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한 일이었죠. 한지에 고이 포장된 복장유물에는 가로 세로 5cm 크기의 인삼이 몇 개 들어있었는데 이를 방사선 탄소연대로 측정한 결과 이 인삼이 1060년을 전후로 고려시대까지 거슬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특이한 것은 이 불상입니다. 불상의 복장유물 중 발원문을 살펴보니 이 볼상은 조선시대 연산군 8년인 1502년에 제작되었으며 평안도 천성산 관음사에 모셔뒀던 불상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1502년에 제작되었다면 복장유물에 포함된 인삼의 추정 연도가 대략 1060년인데 이를 다시 말하면 500년 전의 인삼이 불상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무려 5세기 전의 인삼이 불상의 뱃속에 들어갔다는 점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관섭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는 조선시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 때 제작된 다른 불상에 넣었던 인삼을 재봉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의 복장유물로 넣었던 인삼을 꺼내 조선시대 때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 좌상을 만들 때 다시 복장유물로 넣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려시대 때 인삼이 어떻게 천년의 세월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복장유물들은 한지로 하나하나 꼼꼼히 포장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나무 상자에 홍삼을 넣고 한지를 덮어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지는 그 고유의 특성상 습기를 제거하고 향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한국인삼공사 옥순종 홍보실장은 형태로 볼 때 홍삼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인삼이라고 하지 않고 홍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17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인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한국산 수출품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원산지가 북위 33에서 48도에 해당하는 한반도죠. 1145년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의학적 치료용으로 중국에 인삼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미 1100년대부터 중국에 수출되던 것이 인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1720년 캐나다에서 인삼과 비슷한 식물이 보고되기 시작했고 미국 동부에서는 산삼까지 등장합니다. 사실 인삼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슷한 기후에서는 자랄 수 있는데 고려인삼을 최고로 꼽는 것은 그 성분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자라는 삼을 죽절삼, 중국에서 자라는 삼을 전칠삼, 미국에서 자라는 삼을 화기삼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인삼이라도 그 성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삼을 먹을 때 느끼는 쌉싸름함은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을 분석해보니 중국 전칠삼이 1.1%, 일본 죽절삼이 1.03%를 함유한 반면 고려인삼은 무려 1.45%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1100년대부터 중국에 인삼이 수출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1720년대 캐나다에서 인삼과 비슷한 식물이 보고되자 전 세계 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지위는 휘청휘청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값비싸게 판매하던 고려인삼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폭락했고 고려인삼은 새로운 타겟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홍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삼으로 알고 있는 것은 수삼인데 이는 밭에서 캔 생물의 인삼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물의 특성상 이동 과정에서 인삼끼리 부딪혀 깨지기 일쑤인데 깨지면 상품 가치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인삼을 수증기로 쪄서 건조하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당시 개성상인이라 불리던 이들은 인삼을 직접 물에 끓이는 숙삼을 개발했고 조선에서는 인삼을 수증기에 찌는 홍삼이 개발됐는데 홍삼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숙삼은 물에 삶는 과정에서 모든 유효 성분을 잃어버렸지만 홍삼은 오히려 영양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사포닌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인삼에는 대략 22가지의 사포닌이 함유됐는데 홍삼에는 무려 34가지의 사포닌이 함유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더 늘어났으니 이보다 더한 마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삼과 숙삼과 홍삼을 두고 고르라면 당연히 홍삼을 고르게 되는 것이고 현재 고려인삼의 이미지는 홍삼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홍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요? 1552년 조선왕조실록 중종 17년에는 판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선조 35년인 1602년의 기록에는 파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1500년대에 홍삼의 제조 방법이 개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홍삼의 제조법은 그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만 조선 중종에서 선조 시기에 화려하게 꽃피웠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홍삼은 고작 8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서 만든 홍삼이 중국으로 수출됐는데 그중 하나가 한 싱가포르의 상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그는 이를 한국인삼공사에 기증했죠. 그래서 현재 80년 묵은 홍삼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홍삼이 됐는데 불상의 복장유물 속 홍삼은 무려 1000년 묵은 홍삼이 된 겁니다. 어쩌면 이미 고려시대에 홍삼을 만들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삼은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인 효소인에 소장된 신라시대 인삼으로 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을 떨치게 되는 고려인삼의 전신이며 이 역시 1000년 이상 된 인삼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려인삼의 원산지인 한국에는 고작 80년 된 홍삼만 전해지다 위 불상이 발견된 덕분에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인삼은 어떻게 인정되고 있을까요?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인데 이 학명의 어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에서 펜이란 모든의 의미를, 악소스는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괜히 인삼을 만병통치약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홍삼은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더 높으니 만병통치약 위에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홍삼을 이용한 건강식품이 등장하면서 식약처는 식약처 고시를 통해 기능성 표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홍삼을 이용한 건강식품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이 1일 섭취량 기준 2.3mg 이상일 경우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하고 있고 3mg 이상일 경우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셔야겠죠. 디시멘터리 공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이 추석 선물용 홍삼 공동구매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재 한국 고려홍삼 제품 중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홍삼정 에이스와 황제 홍삼 에이스 제품을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과 동일한 참이로운 홍삼정 제품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업체 측에서 타 유튜버와 이 제품을 진행하고 있어 제 구독자분들만 구매할 수 있는 최고 스펙 제품을 요청해 진행하게 된 제품입니다. 기존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더 높아졌고 면역력 강화와 활력을 추가시켰습니다. 직장 동료,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추석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통해 구매하시면 댓글로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디시멘터리 구독자 이름으로 기부되는 기부금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번 공동구매에서 500만원 기부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